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챗 GPT와의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할 때 이걸 이제 그 종이 인쇄를 하지 않고 이북으로만 출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솔직하게는 뭐 많이 팔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작업했던 건 한 달여만 기간의 어떤 시간이, 어쩌면 책이 출간되고 나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종이책으로 출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책이 나오고 불과 3주도 안 돼서 챗 GPT 4.0 버전이 출시가 되어져서 이미지까지도 이제 인식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쓴 이 챗 GPT와의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을 절대 사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같이 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에도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새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이 챗 GPT가, 제가 이 책을 출간할 때 어쩌면 세상에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한 대로 호모 사피엔스는 신이 된 인간과 신이 되지 못한 인간, 즉 호모 데우스와 신이 되지 못한 호모 사피엔스로 구별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 매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현실로 지금 다가와졌다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조상들이 화승총으로 싸울 때 일본군은 이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동학농민군이 3만 명이 죽어나갈 때 일본군은 1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수단 매체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사를 또는 발전 정도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이 챗GPT를 빨리빨리 좀 적응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써졌던 책이고요. 그때 제가 뭐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이 지정학 시대는 이제 종말이 되고, 그야말로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정학 시대가 열린다는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일들, 그러니까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오픈 AI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메인 창입니다. 저는 지금 유료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무료 서비스로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서 사용할까를 정확하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유료로 전환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녹화를 하기 전에 유료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기업체 교육을 하면서 주로 많이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측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안전관리, 특히
현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 형태로 이 전환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도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시점이 내년 1월 27일로 다가옴으로 해서 사실 산업계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 창직역량개발원이 지금 이제 위험성 평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몇 개 서류를 좀 준비하고 있던 중이어서, 마침 이것을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 교육이나 적용을 현업에서 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한번 같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영어로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그냥 한글로 검색을 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바로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어떤 전문가에게 말을 하라고 해도 이 정도 속도로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값이 틀리냐, 위험성 식별, 위험성 분석, 평가, 관리, 뭐 사실 뒤에 개선 대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량물 인양 시 사용하는 크레인 작업 시의 위험 요인을 포엠 관점에서 한번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3.5 버전으로 그때 책을 쓸 때만 해도 굉장히 한 3초 정도 인터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은 1.0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계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재료 방법적인 요인에서 각각 위험 요인들을 바로바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끝이 없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각각 항목별로 2개씩만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으로 이제 보통 중량물이나 자재를 인양할 때 그 결속을 어떻게 하느냐가 안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어서 결속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해서 자재를 인양할 때 결속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와이어로프 결속으로부터 방법을 쭉 적혀 나가는데, 로프의 굽힘이나 노후 등을 꾸준히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체인 결속 그리고 슬링 벨트를 이용한 결속, 우리가 익히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전자석 결속, 그러니까 이 자력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그대로 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와이어로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적혀져 있는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바로 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챗GPT는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하고 있는지 조금 숫자가 이제 추가되어서 굽힘 반경은 3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직경 6mm의 로프의 경우 최소 굽힘 반경은 30mm다. 네. 자, 아무튼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일순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답변을 해내지는 못할 텐데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 시의 위험 요인을 10가지만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쭉 읽어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다 언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게차 운전자 부주의, 비전 및 시야 제한. 요즘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센서나 이런 첨단 장비들이 ICT가 접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전 및 시야 제한, 저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 내용도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간에 글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3.5 버전으로 그때 물어봤었습니다. 왜 당신이 답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뭐 특별한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던데 다시 이어서 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어서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3가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충돌 사고, 근로자 사고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사례 3가지를 알려주세요. 조금 전과 동일하게 이건 지금 질문의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답변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계속 똑같은 형태로 답변을 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 지게차 사고 사례를 한번 알아봐 달라 했더니 부산에서 일어난 지게차 추락 사고, 그리고 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지게차 충돌 사고, 이런 식으로 사례를 바로바로 찾아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렇듯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찾아서 정리하고 한다면 아마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다면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접목해서 한번 해본다면 훨씬 더 안전이라고 하는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일부 이것을 좀 활용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만인율을 한번 각 국가별로 비교를 좀 해봐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세계 보건통계에 의해서 기반해 가지고 한국 5.4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지금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데이터 값이 5.4, 미국이 7.8, 이건 데이터 값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7.5 이러면 만 명당 7.5가 아닌데, 만 명당 보통 이제 0.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우리 한국이 지금 5.4로 표현되는 것은 보통 0.54 해서 만 명당 0.5명 정도가 사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숫자인데, 이 각각의 데이터를 리서치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꽤나 전문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해서 지금 위험성 평가가 각 지금 그 기업마다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적응시켜내느냐가 이제 지금 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분의 교육들이 이제 위험성 평가를 이제 학습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 작업 하고 해볼게요. 용접 작업 시 위험 요인을 찾아주시고 위험성을 평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하면 위험 요인을 발굴을 하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강도와 빈도를 따져서 위험도를 이제 이렇게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위험을 평가하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해가는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용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포엠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을 방금 찾은 위험 요인을 강도와 빈도를 사용하여 위험도를 계산해 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1부터 5까지 5점 척도로 자기가 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명, 강도, 빈도. 지금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져가 보는 방법들을 쓴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번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 시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계산해 주세요. 네, 강도 화재 발생 시 얼마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각의 강도와 빈도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잘못된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그 강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물었을 때 듣는 설명과 자기가 직접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듣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교육 시간에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스 용접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형태를 한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화재, 폭발 가스 누출로 인한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챗GPT는 이미 논문이나 기타 서적 뭐 3천만 권 이상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세계 어느 나라의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의 책 한 권을 외우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쩌면 뭐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것을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데이터 값을 끄집어내느냐의 문제는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 또 이것이 계속 발전해 갈 테고, 또 음성을 인식하게 될 테고, 그 음성에 대해서 다시 음성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미 회화, 영어 회화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특화된 그 어떤 솔루션을 이제는 얻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이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교육에 좀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한다면 지금 다분히 좀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고 무감각해져서 권태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에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챗GPT 백문백답 이 책은 굳이 안 사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3.5하고 4.0의 버전 차이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을 사서 그 질문을 똑같이 한번 던져보면 어떻게 다른 형태의 답을 또 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측면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